안녕하십니까. 2024년 10월 3일 개천절날 대한민국이 또 한 번 뒤집어지는 그런 말씀을 전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살아있는 손광식 방위병과 교도대대 조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미 손광식 방위병이 5.18 기념재단 측은 1980년 5월 22일 저녁 5시에 광주통합병원에서 퇴근을 하다가 죽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전투교육사령부는 5월 22일 5시 40분에 출근을 하다가 죽었다, 이렇게 발표를 한 사실을 수없이 전해드렸고, 동작동 5.18 국립묘지에서 손광식 방위병의 묘비를 공개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투교육사령부와 11여단 전투상보 기록을 공개하면서 교도대대 조교 1명이 사살됐고 7명이 생포된 기록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두 사람의 죽음은 대한민국 정부나 언론, 단체, 그리고 5.18 연구가들에 의해서 공인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서 최종 발표한 보고서, 그러니까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를 해가지고 5.18 민주화 정신을 헌법에 넣겠다, 넣어라,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는 이런 사실들이 다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광식 방위병도 죽은 사실이 없고, 교도대대 조교도 전사한 사실이 없고, 공수부대가 계속 진군을 하면서 양민들을 학살했고, 양민들을 학살하면서 총을 쏘고 오는 모습을 본 교도대대가 공격을 했고, 공격을 받고 부대가 피해를 입자 주변 마을을 다 뒤져서 양민들을 다 학살했다, 이렇게 규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대한 사실을 하나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교도대대 매복이 되어 있는 송암동 지역으로 11여단의 행군 경로가 원래는 송암동 방면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행군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교전이 일어나기 10분 전인 1시 30분경에 경로가 송암동 쪽으로 방향을 틀어라, 이런 명령이 내려졌다는 겁니다. 이거는 아주 중대한 사실이고, 마치 24단 G부 차량 행렬이 용산에서 열차로 광주로 내려오게 되어 있는 것을 갑자기 육로로 변경한 것처럼 11여단 행군 경로가 송암동 쪽이 아닌 다른 지역을 향하러 가다가 갑자기 10분 전에 송암동 쪽으로 방향을 돌려라, 이런 명령이 내려왔다는 겁니다. 지금 영상을 통해서 22일 날 손광식 방위병이 죽었다는 사실을 뺀 그런 5.18 진상규명위원회의 서류를 사진으로 보셨고, 행군 경로가 변경됐다는 것은 영상으로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진술이 겨우 일벽의 진술입니다. 자, 이쯤에서 5.18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김대중 여단 반란군의 기획팀 소속이었던 손성태의 발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18 조사가 계속되고 연구되는 한은 전두환 노태우는 이 진상조사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고 반드시 조사 대상이 된다, 이렇게는 말씀을 드릴게요. 조사위는 헌법 전문의 5.18 정신을 반영하고 연구재단 설립 등을 국가에 권고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손성태는 북한군이 온 적이 없다, 그리고 추가로 양민 학살을 한 사실도 밝혔고, 5.18 민주화 정신을 헌법에 넣어야 된다는 것을 권고하기 위해서 이런 보고서를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청청모에서는 내용 증명을 통해서 5.18 진상규명위원회에다가 송암동에 투입됐던 교도대대 매복조 8명이 북한군이었고, 그 중에 1명이 죽었기 때문에 북한군 시신을 동작동 5.18 묘역에 안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나가는 방위병 손광식을 죽이고 그 살해 시기와 장소를 조작해가지고 국방부의 재가를 받고 훈장까지 추서해서 동작동에 북한군 시신 대신 대리 매장을 했던 사건을 고발을 했었으나 온갖 핑계를 대고 조사를 거부했으며, 심지어는 여직원이 민원 같지 않은 민원을 집어넣어놓고 사람을 괴롭힌다, 왜 나만 갖고 이러냐, 이런 악을 쓰는 녹음 내용을 공개도 했었고, 조사 책임자인 사과장이 아프지도 않은데 입원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중풍을 맞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 과장은 저 사람 아프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 측에 해주면서 당장 동작동 5.18 묘역에 가서 확인하자, 이런 주장을 했을 때 사표를 냈던 겁니다. 영상에 보이는 기록은 5.18 진상규명위원회가 대통령과 국회에 보내는 보고서 중에 일부를 발췌한 겁니다. 영상에 보여지는 보고서를 잘 읽어보면은 교도대대 조교들 매복조 말고도
길 양쪽 산속에서 김대중 여단 병력 50명씩이 공격을 한 사실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작을 하기 위해서 일부를 흘린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10분 전에 경로를 매복 장소로 변경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사전에 매복 장소에 무반동 총을 가지고 갔고 대전차 지뢰와 대인 지뢰를 그 전날 밤에 185 공병대대를 목포에서 헬기로 공수를 해와서 지뢰 매설 작업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뢰를 사용한 사실이 각종 언론에 보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뢰 공격에 대한 사실은 또 다 누락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교도대대에서도 피해가 있었다. 그 피해는 박땡땡 상병이 총격을 받아 부상했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죽었다는 사실은 절대로 발표를 하지 않고 있고 이 생존자 7명이 포로가 돼서 보병학교 상황실로 인계되었고 저녁 무렵에 모두 다 석방돼서 없어졌다는 사실은 함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북한군 이을설 중장의 지휘를 받아서 전교사에서 북한군 8명을 차출해가지고 보병학교 교도대대에 매복조로 편성을 한 다음에 185 공병대대에서 차출한 박모 중사 그리고 이들을 지휘하기 위해서 23일 날 최웅 11여단장이 정식으로 인사발령을 내서 전교사로 인사발령을 냈던 육군 대위 그리고 이들이 사전에 대인지뢰와 대전차 지뢰가 매설되고 매복지 전방에 수많은 노적가리를 만들어서 김대중 여단 병력이 그곳에 배치되고 매복조 8명을 엄호했다는 사실은 함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란부대 전투교육사령부가 북한군 이을설 중장의 지휘를 받아가지고 북한군을 한국군에 편제시킨 사실, 이 엄청난 사실은 입을 다물고 있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북한군을 한국군에 편입을 시킬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실을 국방부가 어떻게 다 눈 감아주는 서류 작업을 해가지고 비밀을 감춰줄 수 있습니까? 왜 5.18 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당장 동작동 5.18 묘역에 가서 확인을 하자 이런 요청을 묵살을 하고 이런 가짜 보고서를 만들었는지 당장 답변을 해야 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보고를 제일 처음에 받고 이런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5.18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만든 왜곡되고 조작된 보고서에 결재를 한다면은 그 모든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모든 사실을 인식하고 재조사를 지시한다면은 그 업적은 두고두고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또한 지난번 국회에 국힘당 의원 전원에게 근 10번 가까이 이 사실을 이메일로 통보했고 국힘당과 민주당 앞에서 1인 시위를 통해 가지고 교도대대 매복조 8명이 북한군이었고 그 시신을 숨기기 위해서 방병을 쏴 죽여가지고 대리매장했다는 사실을 알렸기 때문에 국회가 5.18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왜곡되고 조작한 보고서를 추인을 한다면 그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애국 시민분들이라면 구독을 꼭 해주시고 많은 내용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처음 책을 읽기 시작했을 때 저는 이 책이 좀 어려웠습니다. 군대 용어부터 이해해야 했으니까요. 원래가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읽는데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까지의 5.18이 온갖 날조와 거짓으로 국민들을 속여왔고 그 세력들이 정치뿐 아니라 법조계, 문화예술, 언론까지 쫙 장악해서 이 나라가 온통 시뻘겋게 된 원인이라는 건 잘 알지만요. 5.18이 뭐가 어떻게 잘못된 것이냐고 콕 집어서 말해달라고 하면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엄청 집중해서 읽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한번 쭉 읽고 끝낼 생각을 버리고 한 문장을 반복해서 여러 번 읽었습니다. 북한군 개입, 김대중 여단, 금남로 전투. 그렇게 더디 읽는 중에 책에서 갑자기 저는 조갑제라는 인물에 꽂혔습니다. 조갑제가 무슨 일이지 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읽어 내려갔는데 그게 내용으로 치면 책에서 잠깐
같아요. 조갑제 얘기가. 그런데 제가 조갑제라는 인물에 꽂힌 것은 부정선거 투쟁을 하는 사람들은 잘 알 거예요. 조갑제가 어떤 인물인지. 거기다가 VON의 김미영 소장도 잘 아실 텐데 그 소장이 페북에 올렸던 글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얼른 그 글을 다시 찾아봤어요. 김미영 소장이 조갑제라는 인물을 기자로서 참 존경하고 좋아했다고 하는데 부정선거를 인정하지 않는 그에게 실망을 하고 있었죠. 그 글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조갑제는 1980년대와 90년대에 전성기를 달렸다. 왜 그가 그 시대에 전성기를 달렸는지에 대한 이유를 김미영 소장은 설명하지 않아서 궁금했었는데요. 저는 작게 80518을 읽으면서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조갑제가 5.18 취재기자로 잠입했었네요. 당시 외부인은 아무도 광주 시내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던 때에 조갑제는 스스로 걸어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후 월간 조선 편집장을 거쳐 대표이사로 승승장구했다고 합니다. 그가 우파 인사로 지내면서 좌파 특히 종북주의자들을 시원하게 공격하는 언사로 지지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런 그가 왜 부정선거에는 지금도 입을 꾹 닫고 오히려 부정선거를 음모론 취급을 하는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조갑제에 대한 이야기는 이 책에서도 다른 기회에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하니까 기다려보고요. 이처럼 작게 80518은 5.18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진실 파헤치기로 끝나지 않고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의문들의 해답을 찾도록 영감을 줍니다. 이 책의 제목 이른바 작게 80518은 1980년 5월 18일에 남한에 침투하라는 김일성의 작전 이름입니다. 말 그대로 작게 80518은 북한이 시민 폭동으로 위장해 무력 침투한 군사작전이라는 말이고 그들의 전술 이름 그대로 갖다 붙인 책 이름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전략이 광주에서 벌어질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남한에서도 이를 도와준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 세력은 지금도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커진 채로 이 나라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왜 대통령이 아무것도 못하냐고요? 왜 부정선거를 안 밝히냐고요? 이태원 사건이 이상한가요? 세월호도 이상하죠? 바로 그 세력들을 끄집어내어 드러내고자 정담 대표님이 나선 겁니다. 저는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 수년간을 직접 소송으로 법정 투쟁도 했고 고발도 했고 각종 집회와 아스팔트까지 뛰어들어 싸워왔지만 조금도 풀리지 않는 상황으로 볼 때 저 세력들 물론 타격 1도 없을지 모르지만 어떻게든 저들의 존재를 드러내고 조금이라도 후드려 패서 그 힘을 빼지 않으면 윤석열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해도 절대 그 입에서 부정선거 수사란 말 안 나옵니다. 그들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쳐다보고 있는데 대통령이라고 수사 지시할 수 있겠어요? 절대 못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한 그 당시처럼 폭동을 일으켜 진짜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는 저들이에요. 광주 5.18과 같은 일이 또 벌어진다면 전쟁 납니다. 지금도 막 던지는 계엄령 드립으로 광주 사태 분위기 내려고 애를 쓰죠. 그 세력이 바로 군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안기부 국정원뿐만 아니라 정치와 법, 언론, 선거까지 침투하여 깊숙이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그 이름 청주괴. 저는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작게 80518을 꼭 읽어보시고요. 이해가 잘 안 돼도요. 읽어서 머릿속에 담아놓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연결이 되는 걸 느끼시게 될 거예요.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5.18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던 분들도 이 책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되실 겁니다. 정담 대표님이 작게 80518은 맛보기라고 했습니다. 또다시 곧 출시되는 다음 서적은 상당한 매운맛을 보여줄 거예요. 작게 80518 미리미리 얼른 읽어두세요. 전 세계에서 5.18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다룬 책은 없었습니다. 5.18의 역사를 다시 쓴 책 작게 80518 출간.
김대중 여단은 물론 전라도 계엄사와 공수 여단장의 이적 행위를 밝히고 있는 책, 송암동 5인 사격에 8명이 매복하여 벌인 사건임을 밝히고 있는 책, 금남로 전투에서 11공수 62대대 신동국 중위의 4지역대원들이 400여 명을 집단 발포하여 괴멸시킨 것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책, 손광식 방위병의 죽음을 최초로 밝힌 정담이 쓴 책, 이루 말할 수 없는 5.18 거짓의 역사, 참담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좌우를 떠나서 누구나 읽어야 하는 책, 바로 알아야 5.18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절찬 판매 중이며 단체로 구입하여 주변에 널리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게 8018 주문은 먼저 농협 예금주 황진무 360-02-140392에 권당 2만원을 입금하신 후 핸드폰 010-2507-4861에 문자로 주문자 성함, 주소, 주문 수량,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입금과 주문 문자 확인 후 답변을 드린 후 발송을 해드리게 됩니다. 작게 80518 한국보급은 지난날 박근혜 대통령 구치소 수감 시 엽서 보내기 운동으로 구속되어 있는 대통령을 위로하고 힘을 얻는 데 역할을 한 선구자 방송에 부탁을 하였습니다. 선구자 방송은 엽서 보내기에서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 주시는 엽서 보급에 단 한 건의 민원도 발생시키지 않고 감당을 했습니다. 이번 작게 80518 주문에도 많은 참여를 해주시고 주변에도 공유해 주셔서 5.18의 거짓된 망령에서 벗어나고 대한민국이 새롭게 G2 국가로 발돋움하는 데 기여되는 국민 필독서가 되도록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